네, 애월안악입니다. 피아노를 보고 바지락 비빔밥을 먹고, 네, 이 담장이 너무 아름답죠. 담장에 담쟁이 덩굴이 덮여 있는데 단풍이 지고 있어요. 담장이가 담쟁이라 그러죠. 정말 예뻐요. 단풍이 들 때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에요. 오른쪽에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고요. 와, 저 앞에 산과 구름 정말 예술이네요. 저 산 뒤로 한라산이 연하게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음에는 화질이 기절하게 좋은 그런 핸드폰을 사야겠어요. 내 핸드폰이 아직까지 2년이 안 됐는데 1년 반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가끔 통화하다가 뚝 끊어져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로 봐서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봐요. 배가 고픈가? 기절하는 건가? 네, 이제 가는 길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차를 팔게 된 차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야흐로 그때는 광안리 안악이었죠. 부산 광안리에 살 때인데 네, 아주 그냥 혈기가 펄펄 살아 있었고 나이도 뭐 지금보다 많이 한 5, 6년 젊었을라나 더 됐을라나 한 6년 정도 젊었을 때예요. 그때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마늘 많이 먹고 인간이 돼서 나왔다 했는데 인간의 완성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 마늘 먹고 나왔을 때거든요. 나왔을 때인데 제가 이제 스틱을 몰았어요. 스틱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스틱을 운전하면 뭔가 그 쾌감이 있어요. 운전을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딸아이나 이렇게 이제 딸아이 친구들이나 내 차를 타면 스틱을 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라워해요. 택시기사 같다 그래요. 과격하지 않게 아주 유하게 잘 끼어들고 아무튼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잘 노는 편이죠. 그리고 운전을 사실 너무 좋아해요.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 100번에 99번은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남편이 한동안 운전을 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뭐 짧게 몇 년간만 그랬고 계속 제가 운전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항암을 제주도에서 이제 3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귀성을 알리지 말라, 약간 이제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부산에 왔다라고 하면 찾아올 사람도 많고 저도 또 쫓아다니면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뭐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인관계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누구나와 잘 사귀기도 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해서 가고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반반 섞으면 딱 균형이 맞을 정도로 저는 지나치게 잘하고 남편은 지나치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에 와서도
꼭 가까운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는 다녔어요. 운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남편과 제가 지금처럼 완전히 화목하기는 조금 전이었어요. 이제 뭐 그때면 그래도 재혼한 지 한 7년 이렇게 되었었는데도 조금의 그런 불편함들이 약간씩 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남편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너무 자주 접촉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요양을 하고 왔으면 정말, 아니면 요양을 또 하러 가려면 정말 산골짜기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나와야지. 제주도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몇 팀이나 찾아가서 당신한테 그 병문안을 간다라고 하고 또 당신이 차로 가지고 드라이브 같이 하고 막 이런 거가 조금 싫었던가 봐요. 뭐 드라이브도 제가 살만하니까 같이 안 다녔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성향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솟아나고 사람 못 만나면 병이 걸리는 성격이에요. 본인하고는 완전히 기질이 다른데 기질 공부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남편이 안 됐던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움직일 때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싸다. 뭐 기름값, 세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보험료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 할부금이 나갈 때 이야기고, 저는 그때 할부금이 끝나고 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차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 번 그 이야기 할 때는 뭐 그냥 어디서 뭐 TV나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보다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두세 번 하길래 제가 당신 지금 그 나한테 하는 이야기냐고, 내가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간혹 움직일 때 택시를 타는 게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말을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 저한테 한 소리죠. 당신은 그러면 내가 아무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고립되어서 조금 살았으면 좋겠느냐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의 기질을 동원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었으나 제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열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핸드폰도 있어도 안 되겠네? 그랬더니 핸드폰도 없이 정말로 고립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남편의 저의와 진심이 예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진심이 100% 예쁜 건 아니에요. 약간 나에 대해서 조금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거가 싫은 마음, 그리고 정말 내 건강을 위한 마음이 골고루 섞여 있었겠죠. 섞여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성질이 죽지 않았던 때라 뾰족했죠. 오케이, 접수. 내가 차 있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다? 알았어. 차 당장 팔아.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 또 성질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목소리 쫙 깔고 이러면 후덜덜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급한 거 아닌데 약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당장 팔아. 아주 종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죠. 아니 여보 미안해, 그냥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를 내놓더라고요. 내가 중고 이렇게 거래하는 아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차를 한 15대 이상은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마당발이라 그분한테 차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열을 있는 대로 받았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하고 저하고 어디 은행에 가서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제가 막 서둘렀더니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그래서 내가 나 버스 타고 은행 가려면 지금 나가야 된다고 이랬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다시 생각하더니 아니 내하고 같이 은행 가면 되잖아. 그러면 밥 먹고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버스 타고 갈 거야. 내가 언제까지 남의 저 오토 타고 다니겠어? 서술이 10%를 갖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한테 화는 못 내고 자기 아들한테 막 밥 먹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만 뒤집었었죠. 몇 번이나 내보고 같이 가자 하는데 제가 쌩 까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막 그것도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갈아타야 돼요. 한 번만에 쭉 가는 코스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버스 코스를 사실 몰라요. 뭘 타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버스가 나는 좀 무서워. 차라리 지하철이 편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게 은행 가서 볼일을 보고 또 따로 간 거예요. 저는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어떤 그 관공서에서 전화를 한 통 받을 일이 꼭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관공서에서 전화 받을 일이 있어서 그거 받고 나서 내가 핸드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공서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그 휴대폰 파는 데 있죠. 거기 가서 핸드폰을 정지시켰어요. 아니 번호를 그냥 결번을 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핸드폰을. 3개월 동안 핸드폰 없이 지냈죠. 나름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제가 이제 그때가 암이 재발을 해서 항암을 받던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이오니. 친구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얘가 죽었구나. 100%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 전화해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냥 잘 있다. 근데 얘가 전화가 안 되니까 친구 말은 죽은 줄 알고 죽었는데 너희 남편이 그냥 잘 있다고 말한 건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친구 누구 전화 왔더라 전화해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전화 왔더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화 왔다는 말만 하고 내가 잘 있다고 남편이 말했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전화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전화를 안 했죠.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아니 우리 남편이 나 잘 있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삼순 전화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해줘서 자기는 진짜 너무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1년 전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엄마한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엄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다고.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또 누가 막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전화해갖고 전화해주라 이래갖고 전화하니까 이러 막 울면서 죽었는 줄 알고 막 그런 저의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것 때문에 핸드폰도 없애고 차도 없애고 그랬더니 그런 부작용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제가 이제 있던 전화기를 들고 가서 중간 번호를 아예 바꿔서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다시 썼죠. 근데 왜 그 번호는 왜 내가 다시 안 썼을까? 그 번호를 다시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번호를 안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네요. 아무튼 대단한 성격이었죠.
우리 남편이 저를 이겨 먹겠습니까? 져주던 거지요.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센 놈인데 더 센 년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산다고. 저는 사실 제가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막 아무 데나 막 들이대고 세진 않아요. 보통 때는 차분하고 굉장히 성숙한 척하고 굉장히 조신한 척하고,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와서 그 셈을 발휘해야 될 때면 사정없이 셉니다. 추진력 갑이고요. 뭐 한번 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아주 범죄의 방법을 쓰는 것 말고는 가능한 긍정적인 좋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성취해내기도 하죠. 갈수록 그럴 일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에서 조금 멀찌감치 뒤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면 어떤 환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또 떠밀려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잘해야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야죠. 그게 가장 행복한 방법 아니겠어요? 도로도 이쁘죠. 야자수도 보이고. 오늘 아침에 찍은 영상에 어떤 귀한 분께서 댓글을 길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고 싶으나 너무 바빠서 오시지는 못하고, 아침에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 하는 것 같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제가 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 그런 말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아줌마가 수다 떠는 걸 누가 들어주려나. 이건 뭐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결이 맞는 분들은 한 번씩 제 수다 들어보시는 거고, 또 나중에 제 딸들이 저를 추억할 때 또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나중에 들으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벌써 10년 전이네 15년 전이네, 그런 자료 영상으로 남기는 거라 제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역할이죠.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토대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애월하게 시골 일기가 또 어떠한 매개체가 되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의 일과 반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오수를 즐기는 것 같아요. 둘이, 우리 강아지까지 다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면 밥을 한 끼 차려주고, 이제 그 딸나이의 친한 언니는 제가 공항까지 아마 배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친한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엄마가 해줘야 우리 딸이 행복하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택시비 한 23,000원, 25,000원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내가 해주는 게 서로가 행복하니까 제가 또 배웅을 해줄 타이밍이 맞으면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커피 땡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조금 짬이 나면 잔디마당에 해먹 위에 누워서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갈치를 구워볼랍니다. 오늘 저의
아주 거창한 성깔 이야기 기가 막히셨을 텐데 가당찮으셨을 텐데 들어주셔서